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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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 다루고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부정적인 감정은 보통 느끼기 싫어서 많이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시는데,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이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항상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감정이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건드려져서 자꾸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감정을 풀어줘야 해서 풀어주고 만나주고 느껴주고 흘려보내주는 게 중요한데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흘려보내나요? 어떻게 제대로 허용하나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제 제가 하면서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방법 네,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감정이 잘못됐다고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인격체로 바라보시면 좀 더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음, 감정한테 보기 싫으니까 빨리 없어져. 어떤 감정이 찾아왔다? 보기 싫으니까 막 폭식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이제 이런 외부의 자극으로 자꾸 감정을 음,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순간뿐이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혼자 잠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 감정이 또 막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불편해서 외부의 자극을 더 큰 자극을 자꾸 찾아서 좀 헤매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우선은 이 감정이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 하고 근데 이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고 타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네, 이거를 스스로한테 이 감정 인격체한테 얘도 그 내면 아이처럼 그 5살짜리 아이 바라보듯이 이 감정을 대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애한테 야, 너 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당장 그쳐 막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더 서러워서 막 더 막 아파할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냥 아이를 최대한 기분 좋게 부드럽게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울었을 때 생각해 보면 막 뭘 잘했다고 울어 막 이러면 더 막 더 슬퍼서 막 우는데 그랬구나.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많이 화났구나. 이것 때문에 많이 슬펐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줬을 때 오히려 막 더 감동받아서 빨리 풀렸던 경험이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화나게 만든 상대한테 하고 싶은 말을 거울을 보면서 막 하든지 아니면 그냥 큰 소리로 다 쏟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크게 쏟아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막 감정이 막 이까지 올라오면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눈물이 나면 실컷 우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는 좋고요. 이제 감정 해소하면서 그리고 이 감정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딱 토해내면서 이 눈물이 나면 실컷 우시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느껴주시면 마음이 굉장히 개운해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요. 저도 이거를 경험으로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도 돼요. 진짜 막 어떤 욕을 하셔도 되고 소리 지르셔도 되고 음, 만약에 뭐 상상으로 막 이 사람을 때리고 싶다 때리셔도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이 감정아이가 풀릴 때까지 딱 그냥 다 해주시 이게 한 2, 30분 정도 보통 그 정도 걸릴 수 있고 혹은 좀 많이 쌓여 있다면 뭐 1시간까지 막 그 이상도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거를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개운해진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 편이 먼저 되어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저를 지금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정말 정말 조건적으로만 제가 저를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사소한 실수에도 정말 자책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계속 혼내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음.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죠. 이제 스스로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학대한 것이었고 그게 이제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내 편이 완전히 되어주고 내 감정이 잘못됐고 내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다. 그리고 내 감정은 항상 타당하다. 네, 이제 이렇게
또 스스로가 이 감정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또 반드시 이렇게 감정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즉각적으로 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밖에 나가서 공짜 햇빛 받으시면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음을 좀 평온하고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 길가에 걷는 것보다 강가나 산이나 숲속이나 이렇게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가만히 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연이랑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정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두 분은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요, 비단이 말씀드리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제가 한 십 몇 년 전에, 이제 조금 저의 어떤 그런 감정이 정말 지하 5층에 떨어져 있을 때, 정말 살기 위해서 제가 웃음이란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치료 연구소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하는 어떤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가면 막 이렇게 서로 마주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웃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 막 웃고 이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틀은 계속 이제 웃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한 어느 날은 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웃는 것만큼 이 우는 거 그리고 내 속에 분노가 올라 그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 그것 또한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걸 시범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계속 해맑게 웃던 분이 갑자기 막 10원짜리도 한 번씩 중간에 막 얘기하면서 막 분노하고 오면서 막 우는 거를 막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그때 저 제대로 못 울었고 제대로 어떤 제 속에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 내린 그런 감정을 제가 표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서. 어.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갑자기 이제 말씀드려서 그게 떠오르면서 그래 맞아 이게 긍정적인 근데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야지.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잖아. 이 세상 살려면 긍정적이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 무조건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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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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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을 자꾸 강하게 너무 인식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조금은 힘들어해서 조금은 분출하고 싶어하는 그것마저 이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막 억누르지 않았나.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저를 좀 바라보게 됐어요. 말씀 들으면서. 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나의 해석인 거죠. 그 감정은 그냥 긍정적인 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 다시 있으니까 서로가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뿐인데 내가 이제 부정적인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그냥 감정인데 내가 자꾸 이건 안 좋아, 이건 좋아 이렇게 해서 자꾸 누르다 보니까 한쪽만 분출되고 한쪽 분출 안 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 그걸 분출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비단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나 안아주듯이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만 무조건 붙잡으면 음, 부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부정이 있으면 그냥 긍정으로 채우면 알아서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채워도 이 부정은 없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소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감정은 계속 건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러블리님. 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불리는 감정들을 슬프거나 화나거나 부럽다든지 긴장된다든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판단을 해와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정말 올라올 새도 없이 바로 나쁜 거야라고 판단을 딱 해버리고 음, 외면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 게 음,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우고 울면 아빠는 싸우고 울면 바로 쫓아내서 우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죠, 어른들은. 왜냐? 당신들도 어렸을 때 충분히 울지 못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면서 음, 감정 다루기 하면서 저도 내면화에 정화하고 명상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 어떤 일상에서 뭐 눈물이 나거나 부러움이라든지 화가 나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외면했겠죠. 바로 전화하고 친구 영화 보러 가고 책 보고 산책하러 나가고 바로 행동으로 외면했는데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대로 이제 느껴주려고 하고 근데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레벨이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슬프면 그냥 울고 이유 없이 펑펑 울고 정화를 하고 화나면 안전한 방식으로 화를 내고 부러우면 와 부럽다 마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많이 정화를 했어요. 근데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혼자서 다루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수치심, 두려움, 음, 그리고 버림받은 아픔, 음,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이런 애들을 좀 혼자서도 잘 못 다루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솔직히 다 정화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혼자서 어떻게 다뤄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들키기 싫고. 저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조차도 뭔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것도 숨기고 싶고. 버림받았는데. 몸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버림받았는데 그게 아프다는 걸 정말 아프다고 말하기조차 수치스럽고 너무 오랜 시간을 몇십 년을 이렇게 다 우리가 살아오니까 갑자기 이런 감정을 만나려니까 못하겠는 거죠. 너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충분히 표현해 주기가 어색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음, 다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이 있다라고 느낀 게, 조금 슬프고 화나고 부러운 거는 다들 혼자서도 잘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수치심, 두려움, 버림받은 아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외면해서. 그래서, 그래도 계속 우리가 정진을 하면, 꾸준히 정진을 하면 저는 조금씩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심. 특히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지금 좀 많이 꽂히네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이게 좀 나의 어떤 그런 찌질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많이 수치심을 느끼니까, 네. 어,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자꾸 나한테 화를 좀 내게 되는 것도 같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기자님 수치심이랑 정리해 주세요. 진짜 수치심이랑 두려움, 사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이기는 한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긴 음, 한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상피당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음, 욕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음, 근데 저도 수치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고 특히나 저는 이제 성적 수치심도 심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엄마가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지? 아,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마한테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음,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엄마가 나를 제대로 안 봐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뭔가, 내가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는 제가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미워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음,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그렇게 스스로한테 못된 말도 많이 하고 자책하고 이랬던 게 그만큼 제가 저를 좀 가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어린 시절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평소에 이 감정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런 감정을 계속 담아만 두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계속 음, 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진짜 인격체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5살짜리 아이 그래서 저는 잘
못 만나겠다, 시각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릴 때의 내 사진을 한번 보세요라고 권장드려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엄마 집에 가서 어릴 적 제 사진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아, 이때 참 이렇게 해맑고 순수했었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어졌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사진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얘랑 또 그냥 사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아니면 시각화가 잘 되시면 사진을 한번 보신 다음에 눈 감은 상태에서 그냥 명상 상태에서 이 감정아이, 어릴 때의 내 모습을 그대로 만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때,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이제 어른이 된 내가 또 이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또, 이 감정아이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고 또 꼭 껴안아주고. 음. 또 이게 또 내면 아이 치유랑도 연결이 바로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보통 쌓이는 이유가 사실 다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강도가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음, 또 진짜 충분히 이 어렸을 때 이 쌓였던 이 깊은 감정을 조금 조금씩 만나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평생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거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 삶이 빨리, 지금 내 삶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욕심내서 막 빠른 변화를 정말 그 한 번에 다 해결되는 만능 키 같은 걸 찾으시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오래 저는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거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래 내가 이렇게 오래 쌓아온 거를 단 몇 회 만에 완전히 100%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음, 이제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하지 뭐. 근데 오히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오히려 또 치유 효과를 빨리 보실 거예요. 음, 그래서 내 감정이 항상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절대 주변에서 막 비난한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음, 나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고, 내 마음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항상 음. 내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내 편에 되어주는 거.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